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야구의 도시 부산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올해 기세를 몰아치고 있는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의 사직 홈 경기장을 다녀왔습니다. 청소년 적십자 RCY는 70년 전 서구 천마산에 나무를 심으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창립 70주년을 맞아 천마산에 기념비가 세워졌습니다. 이건 이렇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염수 안전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과 지역 수산업계의 우려, 부산시의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최근 5년간 해양사고를 분석한 결과 선박의 해양사고 원인 중 기관 손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운항 전 점검이 필요합니다. 야구의 도시 부산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의 홈 경기가 사직에서 펼쳐졌는데요. 두 차례나 매진될 정도로 관중들의 열기도 대단해 보입니다. 올해 달라진 롯데야구, 그 기세를 확인하러 김석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주말 오후 사직 야구장 앞. 경기 1시간여 전부터 광장은 인산인해입니다. 주변 인도는 노점상들이 점령했습니다. 야구장을 배경으로 한 인증사진도 필수. 야구 팬들의 성지가 맞습니다. 선수들의 유니폼과 각종 기념품을 파는 코너는 긴 줄이 늘어선 지 오래. 한켠에선 유니폼에 선수들의 이름을 새겨넣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요즘 김민석 선수 합류해가지고 예. 제일 많이 나와. 아 그래요. 하루에 보통 이거 몇 장 정도 나세요?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이날은 기아 타이거즈와의 주말 3연전 중 둘째 날. 전날 14대 2로 대승을 거둔 탓인지 유난히 팬들이 많아 보입니다. 결국 경기 시작과 함께 22,990석이 매진. 올 시즌 사직구장에서 네 번째 매진을 기록합니다. 수년 만에 찾아온 야구장, 달라진 게 많습니다. 야구장에서 캔 음료도 마실 수 있습니다. 응원 도구도 바뀌었습니다. 짝짝이라 불리는 손바닥 모양의 소품인데 소리가 꽤나 시끄럽습니다. 치킨이나 떡볶이, 어묵 등 필수 먹거리는 여전합니다. 경기 중 야구장을 나가는데 찍어주는 도장. 아무 표시도 안 나는데 알고 보니 형광도장이랍니다. 야구장을 직관하는 묘미는 뭐니 해도 응원. 파도 타기도 여전하고 상대 투수의 견제구에 나오는 마소리도 무섭습니다. 야간 경기에서만 볼 수 있는 조명탑 응원과 스마트폰 라이팅온도 색다른 볼거리. 롯데 선수들은 이날 3점을 먼저 내줬지만 역전에 동점을 허용했고 9회 말 짜릿한 끝내기 안타로 팬들에게 보답했습니다. 롯데 오늘 정말 잘하고 오래간만에 왔는데 오늘 이겨서 정말 기분 좋습니다. 오늘 이런 경기를 보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롯데 앞으로도 계속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경기가 끝난 후 야구장 밖에서도 이어지는 팬들의 응원가. 롯데의 기세가 팬들을 들썩이게 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청소년 적십자 RCY가 창립 70주년을 맞았습니다. 전쟁 직후인 70년 전 서구 천마산에 나무를 심으면서 그 활동이 시작됐는데요. RCY 발상지 천마산에 기념비가 세워졌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국경을 초월한 인도주의 청소년 봉사단 RCY. 세계 난민들을 돕고 통일을 위한 남북교류, 이웃을 위한 작은 봉사까지 폭넓은 활동은 70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부산 서구 천마산이었습니다. 지금의 울창한 숲은 이들의 나무 심기로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1953년 식목일, 천마산 정상 장군바위 주변에 나무 10,000그루를 심었고 그것이 RCY의 첫 활동이었습니다. 창립 70주년을 맞은 RCY는 발상지 천마산에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학생들이 땅을 파고 나무를 심는 모습입니다. 철저한 사료 고정을 통해서 그 당시에 나무를 심는 흑백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 흑백 사진을 행상화한 기념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진짜 여기가 시작이라고 생각하니까 약간 이 마음을 좀 주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나무 하나가 이렇게 큰 협회가 될 줄은 아무도 상상을 못했을 것 같아요. 전국에서 모인 RCY 단원 1000여 명은 기념비 제막식에 이어 해양대에서 열린 입단 선서식에도 참석했습니다. 여기에는 한덕수 총리 등도 참석해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청소년은 우리의 희망이며 적십자는 우리 모두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청소년들과 함께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한편 한 총리는 이 자리에서 마약과 성범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디지털에 기반한 청소년 활동을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우리나라 정부 시찰단이 일본 현지를 점검하고 왔지만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히 논란거리로 남아있는데요. 이건 이렇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염수 안전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과 지역 수산업계의 우려, 부산시의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오랜 기간 논란을 이어온 문제, 바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입니다. 오염수의 해양 방류 자체를 두고 한일 간의 갈등이 이어져 왔지만 우리 정부의 시찰단 파견을 양국이 합의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는데요. 지난달 5박 6일간의 시찰 일정을 마친 우리 정부, 과연 안전성을 꼼꼼히 점검했을까요? 정부 시찰단은 오염수 저장 탱크와 방사능 분석 실험실, 오염수 방류 설비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특히 방사능 성분을 제거하는 다액종 제거 설비, 이른바 알프스를 중점적으로 확인했고, 가장 논란이 되는 핵종인 삼중수소를 희석하는 장비의 상태도 살폈습니다. 삼중수소가 얼마만큼 있는지에 대한 농도 분석이 제일 중요하고요. 희석 설비를 통해서 그럼 충분한 비율로 희석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저희들이 주안점이 됩니다. 시찰단은 이번 활동을 우선 정리한 뒤 이후 중점적으로 점검한 장비와 일본 측의 제공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국민에게 발표했습니다. 원자력 안전기술원이 참여해서 시료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분석 결과까지도 참고를 해서 종합적으로 알프스에 대한 핵종 제거 능력을 확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찰단은 이번 일본행을 통해 다핵종 제거 설비, 알프스의 성능을 판단하는 데 큰 진전을 보였다고 하지만 과연 알프스를 거치면 해양 방류를 해도 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현장 시찰로 모든 것을 평가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리가 되면 투명하게 공개를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부 시찰단의 현장 점검이 끝난 후에도 여전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야당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명분을 주는 들러리 시찰단이라며 비판하고 있고, 여당은 방사능 괴담이라며 날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전문가들의 의견은 어떨까요? 우리가 지금 봤을 때는 안전성을 지금 좀 신뢰하기가 힘든 거죠. 자기들은 알프스라고 해서 다핵종 처리 설비를 그런 물이라 해서 처리를 했다 하지만 약 70% 정도가 삼중수소라든지 탄소 14 그리고 나머지 한 60여 종 되는 핵종을 걸렀다고 하지만 정확하게 걸러진지는 확실히는 몰라요. 우리나라 앞바다나 일본 앞바다가 거의 같아진다고 생각할 정도면 어업계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수산물에 대한 깊이는 굉장히 커질 것 같아요. 일본의 계획대로 방류가 되면 우리나라 해역에는 영향이 거의 없을 겁니다. 최근에 한국해양과학기술원하고 원자력
연구원의 공동으로 수행한 시뮬레이션 결과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고, 일본이 지금 방출을 하려고 그러는 것이 삼중수소를 그 농도를 그 배출 기준 이내로 낮춰서 방출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대로 한다면 우리나라 수산물이나 우리나라 바다의 위험성은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전성 문제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 이런 가운데 가장 불안한 것 바로 국민입니다. 특히 전국 수산물 유통량의 절반가량을 담당하는 부산 지역 수산업계의 우려도 매우 큽니다. 불황이라도 포지 안 좋겠지. 이게 불안하니까 몇 년씩 먹을 걸 지금 사재기를 하고 계세요. 너희도 그렇게 몰빵 나가고 나면 먹고 살기 힘들겠죠. 그다음 손님이 없을 거잖아. 이분들이 꾸준하게 우리를 이렇게 밀어주시는 거라 한꺼번에 다 가져가고 나면 3년 동안 저희 손님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힘들죠. 안전한 게 확인이 된다 해도 아직 심리적으로는 그게 안전성에 대해서 저희가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입장이라서 뭐 정부에서나 그거를 그러니까 방류하지 말라라고 적극적으로 촉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산 수산업계는 물론 시민의 불안이 커지면서 부산시는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TF를 구성해 먹거리 안전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부산시는 해수 방사능과 수산물 등 식품 방사능을 감시 분석하고 원활한 상황 공유와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해 월 1회 회의 개최, 오염수 방류 후에는 주 1회로 확대 개최할 방침을 내놨습니다. 이와 함께 방류 전후 방사능 검출 농도에 따라 단계별 대응 방안도 마련하고 특히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을 비롯해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방류 이후를 대비해서 최근에 저희가 추경에 대략 한 5억 7천만 원의 예산을 좀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 기존에 제가 말씀드렸던 해수 감시망 외에 추가로 한 곳을 더 설치를 하고 감시선에다가 장비를 탑재해서 연건해 상에서 직접 장비를 운용하는, 그래서 이제 연건해 상에서 들어오는 그걸 조기 경보 태세를 우리가 좀 갖추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 또 하나 이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쪽에서 한 6대 정도의 핵종 분석기가 있습니다. 수산물부터 식품 이런 어떤 유통식품에 대해서 직접 갈아서 이제 분쇄해서 직접 분석하는 건데, 추가적으로 저희가 한 3대를 더 추경에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지금 예산도 한 4억 확보해서 확보가 돼서 이제 운영할 계획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지난해부터 후쿠시마 오염수의 안전성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달 발표될 최종 보고서를 바탕으로 오염수 방류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안전입니다. 안전성을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은 물론 만일의 사고를 대비할 안전장치까지 철저히 마련되길 바랍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최근 5년간 해양사고를 분석한 결과 선박의 해양사고 원인 중 기관 손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운항 전 점검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레저보트 한 대가 바다 위에 멈춰 서 있습니다. 기관 고장으로 표류하다 출동한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해경은 연안 구조종을 현장에 보내 표류하던 레저보트를 장림항으로 안전하게 예인했습니다. 신자도까지 예인은 했고, 신자도부터는 수심이 낮아가지고 그 민간 어선이 있어요. 수심 낮은 데 갈 수 있는. 그렇게 해가지고 장림항으로 안전하게 입항했습니다. 지난 3일 서구 두도 인근 해상에서 선박끼리 충돌해 선박 한 척이 침몰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최근 5년간 선박 해양사고 원인 1위는 기관 손상사고. 전체 사고 선박 15,997척 가운데 27%인 4,313척으로 집계됐습니다. 다음으로 부유물 감김, 침수 등의 순이었습니다. 최근 5년간 기관 손상 사고는 어선 2,779척, 비어선 355척, 수상 레저기구 1,179척 순으로 발생. 이 선박 용도에 따른 등록 척수별 사고 발생률은 어선이 4.2%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올해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뒤 휴가철 여객선 이용객과 요트 등 해양 레저 활동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인명피해 예방이 중요합니다.
한편 최근 5년간 전국에서 수상 레저 기구로 인한 인명 피해는 사망 12명, 실종 4명, 부상 13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최근 5년간 선박 해양 사고 가운데 기관 손상 사고가 가장 많았던 만큼 해경은 출항 전 선박 점검과 함께 안전 수칙 준수 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철호입니다. 어제 오후 6시쯤 강서구 중림동의 한 도로에서 5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와 조수석에 타고 있던 40대 여성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오후 3시 15분쯤 기장군 일광읍 부산 외곽순환 고속도로에서 6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7살 여자아이가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다른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등 모두 5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꿈은 원하는 것을 이루려는 희망을 말합니다. 청소년들에게 더 많은, 더 좋은 꿈을 심어주기 위해 늘 아름다운 이야기를 모래로 전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선한 이웃 좋은 사람에서는 모래로 그림을 그리며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샌드아트 작가 송수연 씨를 만나봅니다. 일단 이 일이 재미있어요. 저는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기 때문에 사람이랑 이야기하고 공감하고 그리고 그 조금의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일이 상당히 매력적이어서 지금까지 아직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과 모래로 그림을 그리는 샌드아트 작가 송수연입니다. 다른 도구들을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빛과 명암 차이로 의해서 그림을 그리는 예술이에요. 작품 활동이나 공연 활동, 외부 출강 활동을 하면서 좀 샌드아트에 대해 알리고 다양한 이야기를 전달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공연을 할 때 제일 제가 보람을 느끼는 건 그 관객들의 반응이 바로바로 느껴져요. 그래서 그 현장감과 공연을 마쳤을 때 너무 좋았다, 이런 거 너무 감명 깊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되게 손을 꼭 붙잡고 저한테 감사하다고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말로 전달하는 것보다는 음악이랑 그림으로 오로지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그 이야기를 전달하는 게 더 깊게 와닿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조금 많이 다루고 있는 이야기는 청소년들의 꿈과 관련된 내용인 것 같아요. 사회로 나오기 전에 조금씩 꿈이 많이 작아지는 현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응원하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고 우리가 앉아서 공부할 때 조금 어려운 위인들이라든지 좀 유명한 사람들 이러한 정보에 대한 내용을 그림으로 그려서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을 담아가지고 진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오래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더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저만의 색깔이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이런 많은 생각보다는 일단 행동을 하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행동하는 것들이 모여서 이미 저의 색깔이 만들어지고 있더라고요. 일단 눈앞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씩 해나가다 보면 저의 색깔이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해서 그 고민은 어느 정도 함께 가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더 가깝게 이 일을 보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 서울 경기 쪽에 많이 뭉쳐있다 보니까 이런 거 처음 봐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너무 멀고 낯설기만 했던 무언가가 눈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함께 공감할 수 있다는 거가 인원이 적다는 게 단점이 아니라 장점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럴 때 저는 또 보람을 느끼기도 합니다. 다른 다양한 감정보다도 거창하지 않은 느낌이 마음이라고 저 표현을 하거든요. 우리 마음도 다 각자 가지고 있지만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고 그리고 되게 속이 상하는 일도 있고 되게 다른 형태를 띠고 있잖아요. 저는 이게 샌드아트도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이 작은 모래가 웅장함을 주기도 하고 아니면은 되게 슬픔을 표현하기도 하고 감동을 주기도 하는 이런 형태로 변화되는 게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큰 의미죠. 사진 찍는 소리가 많이 들려요. 그 사진 찍는 소리가 많이 들리는 거는 그들이 그 순간을 기록하고 싶다는 순간이니까 그럴 때는 공연을 하면서도 기쁨을 많이 느낍니다. 저는 제가 공연을 할 때
다른 아무것도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공연을 보는 사람들도 그 마음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샌드아트 공연은 불을 끄고 어둡게 진행을 하다 보니 분위기가 조금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본연이 나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시간을 그린다고 생각을 해요. 모래가 그리고 지워지고 다른 이야기가 또 그려지고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담는 것처럼 뭔가 시간처럼 흘러가지만 뭔가 심리적으로 마음엔 남는 그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모래는 시간을 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자 생각하는 삶의 기준은 다르겠지만 저는 알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모래알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거를 어떠한 모양으로 만들고 결국은 그림의 최종 완성된 작품을 그리잖아요. 그래서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이랑 조금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어떻게든 이 모래 알갱이를 잡아서 그림을 그려내는 것처럼 그 부분이 저는 비슷한 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즐겁게 현장을 즐기면서 살아가고 싶어요.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좀 재미난 이야기도 듣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이 삶을 살아가나 좀 알아가면서 이 모래판 위로 표현을 하는 계속 이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연말까지 각 학교 학생회 소통 투어를 진행합니다. 교육감이 직접 학교를 방문해 학생 자치회를 참관하고 학교 교육 활동에 대해 학생회와 의견을 나누기 위한 것으로 제시된 의견은 교육 정책에 반영하게 됩니다. 첫 행사는 오는 7일 사상고등학교에서 학생회 개선 방안 등을 주제로 자율 토의 형태로 진행됩니다. 전국의 주요 소식을 알아보는 오늘 전국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들어와 있을까요? 경기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이 수도권 지역의 깡통 전세와 역전세 문제를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경기 인천 지역 전세 가구 절반 이상이 역전세가 위험한 상황이고 깡통 전세 주택은 4만 3천 세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각종 사고로 심각한 외상을 입은 환자를 전문으로 치료하는 병원이 환자 수에 비해 크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경기도가 전문 병원을 지원할 협력병원을 지정하고 응급체계를 갖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재외동포청이 인천 송도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750만 명에 달하는 재외동포들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구로 교류 협력 사업은 물론 행정 서비스도 원스톱으로 제공합니다. 대구 최대의 번화가인 동성로가 속절없이 쇠퇴하고 있자 대구시가 동성로를 젊음의 거리로 만들기 위한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